섬유 근육통에 대한 논문 해석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정상적인 통증의 전달 경로, 통증의 종류, 섬유 근육통, 논문 해석,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근육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정상적인 통증의 전달 경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 자극이 피부를 통해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신경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척수 뒷불의 뉴런에 도달합니다. 뉴런의 세포막이 탈분극이 되고 세포막 전압이 변하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며 뉴런의 활동 전이가 시작됩니다. 이 뉴런의 축삭 말단을 보시면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 채널이 열리며 외부에 있던 칼슘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칼슘은 그냥 단순 칼슘 이온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며 글루타메이트와 서브스탠스 P를 방출합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는 빠른 통증을, 서브스탠스 P는 느린 통증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 자극이 오름신경로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통증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뇌는 내림신경로를 통해 이 통증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게 됩니다. 통증의 종류입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외상성 통증,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염증으로 인한 염증성 통증,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섬유 근육통입니다. 섬유 근육통은 압통과 만성 전신 통증과 관련된 신경 질환으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고 작은 압력에도 고통을 받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섬유 근육통을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며 허리 위아래로 통증이 있거나 몸의 왼쪽, 오른쪽과 몸통 뼈대에 고통이 느껴질 때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몸에는 18개의 압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개 이상 부위에 11개 이상 부위에 4kg 이상의 압력을 줬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 학회 기준은 민감도 88%, 특이도 81%로 아주 높습니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고, 특이도가 높다는 것은 병이 없는 사람을 정확히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섬유 근육통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병은 증상이 비슷하며 이 둘을 가려내는 것 역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류마티스 뇌과 의사들이 가장 잘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질병의 차이로는 류마티스 질병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이고 섬유 근육통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며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적 이유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인자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족, 병력 등에 의한 유전적 요인, PTSD 같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증상입니다. 여러 증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신 통증, 압통, 인지기능 저하,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신체의 압통점 18지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해석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섬유 근육통 환자의 근육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운동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섬유 근육통이 있는 4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룹을 스트레칭 그룹 14명, 저항운동 그룹 14명, 그리고 이들과 비교할 수 있게 일반 치료를 받는 그룹 14명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도구입니다.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바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왼쪽에서 이 바스 척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며 환자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통증의 역시 알아보아야 해서 피셔사의 압통 측정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섬유근육통 증상은 FIQ 설문지, 삶의 질에 대해서는 36개 항목 단축형 건강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스트레칭 그룹입니다. 일주일에 2번 수행되는 40분 세션 1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큰 근육통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간 정도의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였으며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였습니다. 저항 그룹입니다. 스트레칭 그룹과 같이 일주일에 2번 40분으로 1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하였고 덤벨과 정강이 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스트레칭 그룹과 같이 일주일에 2번 결과입니다. 스트레칭 그룹, 저항 운동 그룹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그룹인 대주 그룹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레칭 그룹은 삶의 질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고통의 정도와 신체적 기능에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항 운동 그룹은 우울증 저하에 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두 운동 모두를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